안녕하십니까. 이제 인류 위험물부터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필기랑 다르게 이제 실기에서는 반응식 위주로 좀 이제 볼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쭉 나오잖아요. 대부분 전부 다 반응식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자 이런 뭐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물질에 또 반응식을 쓰시오. 자, 아니면 이 반응식을 구한 다음에 이 물질이 분해할 때 나오는 예를 들어서 무게, 부피를 구하시오. 결국에는 전부 다 반응식으로 시작해서 반응식으로 끝나는 자, 그러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수량이라던가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빼고도 반응식만 나오는 게 한 30%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식 하는 거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 파트입니다. 자, 인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은 일단 전부 다 고체입니다. 고체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걸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염소산 염류라고 해가지고 자 HCl O3가 염소산이고 여기에 H 자리 대신에 어떠한 금속이 들어간 이제 기본적으로 뭐 K나 NA가 들어간 물질이거든요. 자, 이러한 물질 염류 그리고 자 산소가 하나 더 없는 KClO2, KClO4 같은 이러한 애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지정 수량은 50kg의 위험 등급은 1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기 과산 화물 K2O2 같은 자, 그러한 물질들이 있는 것들 자 여기까지 지정 수량이 50kg입니다. 그리고 자 부질요 요드산 염료를 아이오딘산 염료라고 하죠. 그래서 부아질로 암기하면 좀 더 편해요. 300kg의 지정 수량 자 과다 많죠. 1000kg이고 여기는 2등급 3등급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실기에서는 이 정의를 물어봐요. 그래서 자, 산화성 고체라고 하면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럼 여기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산화성 고체라고 하고 위험물로 보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고체인데 어느 기준에서 고체로 볼 거야? 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굵은 글씨를 보면 자, 고체로서 자, 뭘 봐야 되죠?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는 시험에서 자, 그런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인류 위험물로 보거든요.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에 들어가는 온도 기준이 나옵니다. 자, 고체체인데 그러면 자, 언제 어느 상황에서 고체로 볼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체가 아닌 거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액체. 자, 고체가 일단 기본 베이스인데 자, 어디서 액체? 1기압에서 1기압이 다 기본입니다. 1기압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그러니까 20도가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자, 상온에서 한마디로 액상인 것. 그러면 액체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이 상태에서 액체면 뭘로 본다? 자, 고체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액체 20도씨 초 여기서 액체면 여기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 나오죠? 기체인데 1기압 20도씨에서 기상인 것. 얘네들 전부 다 인류에 못 들어가요. 자, 한마디로 이 산화성 고체의 정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고체 액체다라고 하면 몇 도에서 고체인데, 몇 도에서 액체인데, 언제, 뭐 뜨거울 때, 차가울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몇 도인지. 하나, 둘, 셋, 네 개. 구멍 뚫어놓고서 물어봐요. 어디서 액체, 어디 초가, 어디 이하, 어디서 기체 이거 물어보기 때문에 이 네 개
20, 20, 40, 20 여러분들 이거 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거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자, 액상이라고 하면 그럼 뭘 액체라고 할 건데?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치만 보면 돼요. 안찌름 30mm, 높이 120mm 이런 원통형 유리관이 있어요. 3cm, 12cm 이 정도 될 거거든요. 이 유리관에 이 물질을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 채워 놔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류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을 채워 놓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55mm까지 채운 다음에 엎습니다. 수평으로 했을 때 끝부분이 얼마? 30mm를 이동하는 시간이 90초 내에 있는 것 해서 그냥 이것도 수치만 잘 보면 돼요. 자, 얼마? 30mm를 이동하는데 90초 걸린다. 90초 이내에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이제 액상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그냥 수치만 잘 보면 돼요. 이 문장을 쓰시오라는 걸 안 나와요. 자, 특징 빠르게 보겠습니다. 인류 위험물은 자기는 안 타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조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불연성입니다. 자, 인류 위험물은 자, 외부의 요인이라고 하면 가열, 마찰, 충격입니다. 자,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려고 하면 산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산소를 어떻게 내요? 가만히 있으면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이 요인이 있을 때 분해한 다음에는 산소를 방출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 위험물은 전부 다 산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연물과 혼합할 때 연소나 폭발 위험이 증가하겠죠. 일반적으로 냉각 소화를 하는데 뒤에 나올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만나면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을 합니다. 그래서 걔 빼고 나머지 물질은 그냥 물로 불을 끕니다. 얘들은 빠른 물에 만능인 마른 모래 또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약재로 불을 꺼야 돼요. 이거는 자, 물 닿으면 안 되는 애들, 금수성의 성질을 가진 애들은 다 이걸로 꺼야 됩니다. 자, 그럼 물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응식 위주로 볼 거고요. 산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킨다. 자, 따로 어떤 황산, 질산, 염산 이런 언급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제 위험물에서 물어보는데 산과 반응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염화수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산이라고 하면 그냥 HCl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염소산 나트륨 한번 화학식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가 염소산이에요.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럼 과하죠. 과염소산입니다. 하나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굽는다라고 할 때 기아란 말 쓰죠. 그 아를 붙여가지고 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없어요. 차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자, N은 육류 위험물이에요. 나머지는 위험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소 자리 대신에 금속, 그래서 자, NA나 혹은 K 혹은 암모늄, 보통 이거 3개밖에 안 나와요. 이걸로 H 대신에 얘네들로 치환한 물질을 어디? 인류 위험물 지정수량 50kg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K가 들어갔다 염소산 칼륨, 여기에 K가 들어갔다 아염소산 칼륨, 여기에 K가 들어가면 차염소산 칼륨, 여기에 들어가면 과염소산 칼륨, N에 들어갔다 과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면 암모늄이라는 이름만 붙여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 화학이 이런 이름 부르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여기 보겠습니다. NaClO2입니다. 그러면 아염소산 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NaClO2입니다. HCl과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떨어져 버립니다. NaCl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부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인류 위험물의 특징이 이래요. 인류 위험물이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좀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래요. 그럼 애가 각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중요합니다. ClO2, Cl과 O2가 붙어서 이산화염소가 나오게 되고 H와 O2가 붙어서 좀 특이해요. H2O2를 만듭니다. 인류가 좀 반응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응식의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면 나머지는 되게 수월하게 갈 거예요. 인류가 제일 어려워요. 자, 반응식 그러면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개수가 안 맞잖아요. 개수 맞추는 거는 뭐 미정개수법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냥 그거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려 맞추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단 맞는 거 볼게요. 맞고 탄소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CL은 여기 자 NaCl 통째로 떨어졌으니까 애 빼고 하나 있는데 여기 CL이 하나 있고 맞고 O2가 여기 하나 여기에는 몇 개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4개 있죠. H도 여기 2개 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H가 2개 와야지. H 개수가 맞겠죠? 작은 거부터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CL도 여기 2개 나왔는데 애 빼고 CL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어떻게? 2개를 넣어줍니다. 자 그럼 볼게요. O2가 여기 몇 개 나와야 됩니까? 4 더하기 2, 6개 나와야 되거든요. 2개밖에 없잖아요. 3을 넣어주고 여기 3NaCl 해주면 개수 딱 맞아떨어지죠. 이 반응식 개수는 이렇게 맞추시는 게 더 빠릅니다. 미정개수 이거 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아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반응식은 똑같아요. 그냥 이 GO K만 써주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아염소산 모시기는 산과 만나서 뭐 나온다? 유독가스인 이산화염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염소산 칼륨 보겠습니다. KClO3죠. 얘가 H가 들어가 있으면 염소산인데 K가 들어갔으니까 염소산 칼륨 아닙니까? 그래서 400도씨에서 분해한다. 분해 온도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고 분자량 암기 안 해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K의 원자량 39, Cl 35.5, O가 16인데 3개 있으니까 48을 더하면 됩니다. 분해 반응식 되게 쉬워요. KClO3. 자, 분해하면 뭐랑 뭐? KCl과 산소로 분리돼야 되거든요.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다 O2예요. 개수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KCl은 맞는데 O의 개수가 안 맞죠. 뭐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32, 32, 32. 여기 236, 여기 326. 그럼 산소의 개수가 맞아 떨어졌죠. 그럼 KCl도 2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이에요. 그럼 염소산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K 대신에 NA로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KClO3가 뭐랑 산과 반응한다. 산은 무조건 HCl이라고 했습니다. 이산화염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일정한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KCl 떨어질 것이고 CL이 O2랑 만나서 이산화염소, H가 산소랑 만나서 원래 보통 여기 산소랑 만나서 물을 만드는데요. 이 염소산 이런 애들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낸다?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H2O2를 만들어냅니다. 또 개수 맞춰보는 거예요. 이거 맞죠? H가 여기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2개면 여기 CL도 2개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여기를 이제 2개를 넣자니 숫자가 자 2개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게 또 2개가 나와야 되고 산소가 여기 6개. 여기 2개 더하기 2개면 6개 딱 맞아 떨어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 따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Na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인류 같은 경우에 칼륨 나트륨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이제 공부할 때
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인데 분해 반응식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위험물에서 이 MnO2의 역할을 좀 물어보거든요. 얘를 우리 이산화 망가니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산화 망간이라고 했는데 이 망간의 명칭이 망가니즈로 바뀌었죠. 자, 위험물에서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은 전부 다 촉매 역할을 합니다. 자, 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하는 정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도 있고 반응을 느리게 하는 부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도 있는데요. 얘는 다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위험물에서. 그래서 뭐 반응식 할 때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MnO2는 반응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속도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 이 조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조해성이란 자, 고체가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제습제 있잖아요. 물 먹는 그 하마 같은 자, 그런 물질이 고체 가루거든요. 그 나중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바닥에 물로 가라앉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관상 주의를 해라 그 소리고, 뭐 분해 반응식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것도 이거 분해하고서 산소로 쪼개지거든요.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과염소산 칼륨. 되게 쉽습니다. KClO4 KCl과 산소로 쪼개집니다. 4개 있는데 2개밖에 없으면 2개 넣어주면 되죠. 이게 분해 반응식이에요. NO 어떻게 된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자, 동일한데 문제 뭔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과염소산 염류로서 염류인데 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 안 녹아요. 안 녹는 이러한 물질 인류 위험물, 물에도 안 녹고 어디에도 안 녹고 이런 물질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에 적으면 되고, 녹는데요 어디? 그러면 이제 NaClO4 이걸 적어주면 됩니다. NaCl과 2개의 O2 다 똑같죠? 2개 이제 시온 반응식이에요. 이거는 인류 위험물의 큰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산소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과염소산 암모늄의 분해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해요. 이게 이렇게 분해되면 자, 염화 암모늄과 2개의 산소로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뭐 이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게 자, 한 번 더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오고 이 질산 암모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만 이제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겁니다. 자, 인류 위험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무기 과산화물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이제 저 파트가 주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저 물질이 왜 반응을 이제 잘하고, 한번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응식 엄청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뭐 1년에 2번 시험 보면 한 번은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H2O가 물이죠. 자, 물은 이제 화학 물질 중에서 되게 이제 엄청 안정한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한 뭐 화학 반응을 막 세게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산소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얘는 되게 이제 불안정해요. 나 싫은데 억지로 이제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띄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고 이 물질이 어떻게 물과 산소로 이제 분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되게 세거든요.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육류에서 볼 거지만 이게 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질이 되게 셉니다. 인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 과산화물은 뭐냐면 저기 과산화수소의 H 자리 대신에 K나 나트륨으로 치환한 물질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K가 플러스 1가인 물질이에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인 물질이고 칼륨 잘 타거든요. L을 태우면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애 2개에 애 하나 와야지 안정된 물질이에요. K2O 이 산화칼륨이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인데 여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럼 애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K2O2가 어떻게 K2O랑 산소로 분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되게 세거든요. 이거를 거의 막기 힘들 정도로 되게 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출할 때 나오는 산소는 O2이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산소가 홀수고 여기는 짝수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여기 3개인데 여기 2개니까. 여기를 2배를 해주고 여기를 2배를 해주면 개수가 딱 맞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나머지 게 쉬워집니다. 자, 무게화산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물에다가 산소를 더 부신 겁니다. 그런데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싫어서 안정된 형태로 가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산화 칼륨을 보면 자,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과의 반응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위험물 최다 출제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작정 암기를 해도 되겠지만 자, 무작정 암기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나중에 힘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 K2O와 뭐가 산소로 분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원래 2개 와야 되고 2개 와야 되고 하나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물이랑 얘랑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지 더 편해요. 그러면 얘 2개니까 얘도 2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2개가 따로 뺏어 볼게요. 흡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2개가 있죠. K도 2개, 산소도 2개, H도 2개. 다 2이네요. 앞으로 뺄게요. 4KO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돼요? 산소는 안 건드렸잖아요. 산소 냅두고 이렇게 2개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거를 겹친 결합물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4KOH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응식 왜 2, 2, 4, 1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암기하면 이거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한다? 발열까지 해요. 자, 발열은 화학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식이 안 적어도 되는데 자, 화학에서 굳이 발열이라고 따로 표기하는 거는 되게 심한 열을 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저 물질에서 화재가 났는데 나는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자, 고농도의 산소가 나오고 발열, 물이 확 끓어버릴 정도로 발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에 못 뿌리면 안 된다. 물 뿌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자, 다음에 또 무슨 물질이 나오죠? 탄산가스와 반응 보겠습니다. K2O2와 자, CO2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결합이 돼요. 자, 아예 싫어요. 분해하고 싶어요. 떨어뜨리고 싶어요. 떨어뜨립니다. K2O랑 뭐로? 산소로. 그럼 여기 두 개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너도 2개 와. 같이 붙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뺏어 볼게요. 2개 K, 2개 C. 2개 합하면 O3가 되죠. 그래서 이거 다시 자리를 복귀할게요. 2개의 K2CO3와 뭐가 탄소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뭐가 된다? 탄산가스와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K2O2랑 뭐 나오죠? 자, 사료 위험물인 초산 나옵니다. 자, 이온화 경향에서 자, K는 뭐예요? 제일 반응성이 센 깡패죠. 그래서 자,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다음에 나오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어요. 바로 쫓겨납니다. 야, 니 뭐야? 너 꺼져. 내가 들어갈래. 라고 해서 얘가 들어가 버립니다. CH3, COO, K를 만들어내고 쫓겨난 K는 자, K2가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H2O2 형태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개수가 여기 2개인데 여기 하나잖아요. K가. 여기 2개 적어주면 이 몸통 자리도 여기 2개 와야 되고 수소 2개 나오는 거 맞죠?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랑? 초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과의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도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음에 뭐 나옵니까? 다음에는 염산 나옵니다. H 너 뭐야? 내가 들어갈래? 자, KCl. 그럼 나머지 다 들어가야 되죠? H2O2. 그 다음에 개수만 맞추면 됩니다. 2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2개. 얘도 2개 와야 되죠?
H 여기 2개, O2 2개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황산과의 반응식 나옵니다. 황산의 화학식은 H2SO4. H 너 나가 들어와. 뭐 그냥 바로 어차피 2개 자리 둘 다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위치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자 황산 칼륨과 과산화수소가 나오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반응식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알코올과의 반응은 초산과의 반응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맨 끝에 있는 H가 나가고 K가 들어가고 개수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뭐 별난리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어때요? K 대신에 Na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따로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 이 2가지 물질의 분해 반응식이 어디? 위험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식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최대한 자 쉽게 설명을 하려고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류 위험물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